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뉴마이하우스라는 시공사의 대표님이십니다. 나이도 굉장히 적으시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뉴마이하우스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으로 시작해서 단독주택 리모델링과 신축공사 여기까지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택만 전문으로 하시는 시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공사로 시작을 해서 공사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으셨다고 하고, 지금은 이런 이제 우리 많이 보는 잡지들인데 이런 데도 많이 소개되시고, 또 이제 에너지라든지 구조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옛날 집들을 많이 고쳐서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시공사입니다. 블로그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현장에는 잘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종로 이쪽에 이제 주택과 관련된 일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로나 이쪽 강북 지역들이 아무래도 필지도 작고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건물들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정진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마이하우스 대표 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로구 평생교육관 개관 기념으로 해서 이런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제 앞에 강사분도 그렇고 우리 뒤에 강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또는 많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여기에 서 있을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현장에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건축주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이재혁 소장님 소개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최근에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공한 회사가 강의하기에는 좀 약간 좀 거칠고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이번 강의로 끝으로 진짜로 안 하려고요. 너무 준비해야 할 시간도 없고, 다른 분들은 이제 자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있는데, 저는 일을 현장에 있다가도 이 강의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열심히 제가 아는 데까지 강의를 할 거고, 그 전에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본인의 레파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은, 저는 좀 상호적으로 좀 커뮤니티를 좀 하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53년생 뱀띠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한 사람들이 젊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그냥 내가 아는 하는 사람 중에, 조카 중에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냥 아는 후배 중에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저랑 연배가 비슷하다면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 들고 질문하면 창피하니까 코만 살짝 가려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쭉 얘기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시공사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오늘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회사 마진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다른 시공사 뒷담화도 같이 까고 건축주분 얘기도 하고 또 설계사무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는 리모델링이지만 신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에 관해서는, 단독주택 시공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그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라서 매번 저희가 뭐 견적 브리핑을 한다든지 디자인 브리핑할 때 쓰는 멘트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이 나만의 세계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정말 이 기쁨은 어떻게 좀 겪어보지 못하면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공이 잘못되거나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랑 좀 안 맞는 주택에 살게 되면은 이거는 뭐 행복한 지역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매번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지금 다 종로 구민분들만 올 수 있는 자리죠, 여기가. 네네. 그리고 괜찮아요.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뭐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인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제가. 아까쯤에 우리 이재혁 선생님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서울 도심에서만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회사고요. 말씀대로 종로구하고 뭐 연희동 뭐 그쪽에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방송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막 보름에 한두 건씩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연락을 이렇게 오면은 방송도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맛집처럼 방송에 나가면 좀 사업에 영향을 좀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는 족족 이렇게 연락을 이제 저희가 안 한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54년생인데 그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그 53년도에 종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공사하고 있는 주택들 리모델링을 관여해서 공사를 하는 주택들이 70년대, 뭐 60년대, 뭐 현재는 뭐 80년대 주택도 좀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10년, 20년 후에 지어진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당시에 저희 나라가 굉장히 빈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어졌던 주택이다 보니까 집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뭐 정말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붕하면서 막 집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좀 기술 좀 있다는 분들이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에 기본이 없고, 아까쯤에 제가 방송에 이제 방송 연락이 오면은 이제 방송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미디어 방송국이나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원하는 이제 PD들이나 이런 제작자들은 원하는 게 싸고 이쁘게 짓는 집 위주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비싸게 주고 제대로 지은 집을 이제 소개하면은 이제 공사비가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은 댓글들이 그렇게 안 좋게 달린대요. 그렇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돈 주고 리모델링 할 바에는 새로 짓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송국들도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방송들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싸게 뭐 그냥 마감재 이쁘고 집이 좀 막 바뀌고 비포 애프터만 좀 많이 바뀐 그런 위주로 저한테 요구를 하고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방송은 그렇게 나가면은 뭐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집은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고 기본기가 뭐 단열이나 구조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만 빠진 그냥 이쁜 여기 뭐 이쁜 무슨 타일을 했네요, 뭐 했네요. 그래서 뭐 얼마 셀프 인테리어 해서 얼마 이런 것만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자꾸 이 건축의 주체는 빠지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요즘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사도 그런 걸 원하고 건축주도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시공사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가 아니라 제대로 견적을 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방송에 봤던 거는 이거고 내 옆에서 했던 거는 뭐 얼마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시공사들이 거기에 맞는 자재, 뭐 시공 스킬, 견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 또는 이제 그 견적보다도 더 낮게끔 셀프 인테리어 또는 직영공사가 뜨는데, 이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전에 일본에 건축 박람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좀 재밌게 봤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건축사분이 자기가 설계한 주택을 직영공사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을 수품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타트하고 나서 한 1, 20년 지난 주택인데도 아직까지도 짓고 있다는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직영공사를 넘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루에 쌀 수 있는 높이, 키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이 가관이더라고요. 막 이 일상적인 집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영공사는 공사하는 동안에 자신의 인건비하고 자신도 거기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사 이후에 직영공사는 AS를 뭐 이렇게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또 작업자를 불러서 시공사를 불러서 또 AS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싸다고 느껴졌지만 자기 인건비 또는 AS 비용 거기다가 또 공사 후에 자기가 졌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공사 중간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 공사하시는 작업하시는 반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저희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하물며 일반 직원인분들 그 비전문가분들이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은 나중에 그 시공사를 통해서 공사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이 공사 후에 찝찝함만 남더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그 강의 초반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건축 공부할 시간 있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강의 중에 이렇게 좀 건전한 업체를 좀 찾을 수 있는 눈을 좀 길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코만 가려주시면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내용이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이 제목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은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공사. 그래서 본인이 단독주택 9억을 종로구에, 근데 종로구는 이렇게 동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이제 모르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그런데 그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변경이 없고 그냥 인테리어성 공사 또는 그냥 외관을 고치는 단순 외관 익스테리어 공사 또는 아주 간단한 구조 변경하고 그런 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신고가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사고요. 신고 및 허가 공사는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증축, 개축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꼭 신고나 허가를 통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시공사예요. 많은 분들이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하시고 시공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저 같은 시공사에 와서 설계까지 다 의뢰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엄밀히 설계하고 이 시공은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서로 이제 견제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해서 멋지게 건축주분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설계를 하면은 시공사에서는 그거를 표현을 하지만,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추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또 브레이크를 걸 줄 알고, 또 건축주나 건축사분에게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호간의 견제, 또는 시공사가 자기 건축하기 편하게끔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감리하시는 분이, 또는 그런 브레이킹, 서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디를 먼저 찾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축주분들은 머릿속으로 내가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으면은 시공사를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 시공사를 찾아갔으면은 설계사무소는 따로 내가 찾아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런 걸 잘 모르시고 한쪽에만 가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좀 개념이 있는 건축사무소나 또는 시공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해줄게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 아는 설계사무소하고 수둑수둑 짜가지고 건축주들 모르게끔 좀 편한 공법, 마진 좋은 공법으로 이제 건축주분들의 희망하는 걸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꼭 양쪽을 검색을 해서, 또는 추천을 받아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수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코 한번 가려볼게요. 혹시 리모델링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신축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집을 사겠다, 그냥 단독주택 살고 싶다, 그러면 혹시 옆에 교육 보니까 무슨 아름다운 성인가 근데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쑥스러워 마시고, 어쨌든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은 분이니까 이렇게 말고 그냥 코만 가려주시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어쨌든 대수선은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보,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면적이 30m를 하면 신고해야 된다, 지붕을 날리면 안 된다, 방화구역 바닥 또는 뭐를 하면 안 된다, 미관지구에서는 뭐가 안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 신고가 및 허가 있는 공사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리모델링은 이 대수선 안에 들거나, 또는 중축은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쯤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위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는 공사, 그냥.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축을 빼고 모든 현장은 다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냥 리모델링도 인테리어, 중축도 인테리어, 대수선도 인테리어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은 그냥 내부 그냥 미관을 갖추는 게 이제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신축 종합건설 빼고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예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제가 공사를 한번 해드렸던 분인데도 연락이 와가지고 설계도 다 됐대요. 시공사도 다 정했는데, 그 시공사가 중축 관련된 이 뼈대가 굉장히 어려운 중축이었는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만나봤더니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집을 막 3층짜리 주택을 중축하고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공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설계도 다 맡기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도 다 맡기고. 그래서 아니 사모님 왜 저기 보니까 그냥 인테리어 회사 같은데 왜 저기다가 설계하고 어려운 이런 철근 콘크리트 막 골조하고 이런 걸 다 맡겼냐 했더니 본인이라고 감성이 맞대요. 감성이 맞대. 그래가지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설계도 해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그 설계사무소도 제가 아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서 인테리어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기술이 도움이 난 거예요. 시공을 막상 하려니까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했겠어요. 이건 잘하는데 막상 이제 중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이도 공사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탈진 데라서 그 전에 보면은 저기 뭐 사당동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중축 같은 거 잘못하려다가 이제 철거하다가 이제 무너져서 옆집에 넘어가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상 하려니까 겁나는 거, 업체가. 그래서 어려운 부분, 뼈다귀 부분만 이제 다른 업체에 이제 맡기고 자기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그냥 인테리어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업체, 리모델링 업체, 뭐 이런 지금 설계사무소, 시공사 이런 걸 다 오늘 와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식을 좀 얻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좁은 의미의 이야기고,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 단열, 난방, 오배수, 위생배관, 뭐 전기공사 모든 뭐 외관도 포함되는 그런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단열 공사를 하고 구조보강을 하고, 잘 빔을 쓸게요. 이렇게 구조보강을 하고 단열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사실 이 보시면 신축 현장 같지만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집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난방 배관, 우배수 배관 이런 것들을 다 시공하는 게 리모델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구조 보강도 이렇게 H빔으로 떠받치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아까쯤에 그런 업체처럼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런 부분만 맡겨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을 이제 만약에 종로 쪽에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집이 누수, 단열 미불에서 춥고 덥고 또는 이제 결로로 인한 곰팡이, 또 배수가 안 돼서 그 오래전에 아까쯤에 말씀드렸잖아요. 70년대, 80년대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트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 역류를 차단해주는 기능 같은 게 전혀 없고, 파보면은 그 토관이라고 도자기로 구워서 만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토관들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압, 오염된 수돗물, 그 다음에 난방수 누수, 그 다음에 난방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한 내력벽, 그 다음에 집 전체에 틀어진 바닥 농납지가 모두 다르고 이제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매를 하시고 내가 리모델링 할 비용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만 한다 그러면은 창하고 현관문만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감재 대리석 붙이고 뭐 창호 알미샤시 이쁜 거 하고 현관문 뭐 아름다운 거 하는데, 그보다 창과 현관문 같은 경우는 꼭 단열되는 창, 여기 보면은 요즘 뭐 로이 코팅 되고 아르곤 가스가 들고 그런 거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되는 창을 꼭 바꿔주시고, 문도 단열되는 문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계단실이 있어서 이렇게 바깥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현관문 하나만으로 우리가 밖에 영하 5도, 영하 10도 이거를 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고 해서 단열 성능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바깥 공기가 그대로 다 유입이 되니까 현관문하고 창호만이라도 비용이 없다면 2개만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 고쳐야 될 될 집들은 70년대, 80년대 주택들은 기본이 없이 엉망인데 반해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고쳐야 되는 거에 반면 시공하는 회사들은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부분 업체들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고 있고, 누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종합건설에 연락해서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그냥 인테리어 회사 또는 집수리 하는 회사, 집수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종로구의 주택들을 제가 가서 보면은 종류가 한 3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옥 또는 70년대 또는 60년대 지어졌던 그 양옥이긴 한데 그것도 역시 하이브리드예요. 지붕은 한옥이야. 지붕은 한옥이고 그 밑에는 그 벽돌로 지어진 연화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30%는 한옥이고 한 70%는 양옥이고 하이브리드로 져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나 좀 잘 지어진 대저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종로구는. 근데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리모델링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작업 반장 출신이나 또는 아파트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개선이 좀 불편한 것들이 개선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우선은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업체 선정하는 그런 거를 좀 이따가는 제가 종로구에 했던 사례들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초반에 제가 이렇게 그 업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런 눈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가지셔야지 공사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시공하는 기술도 좀 많이 알았지만 시공하는 기술보다는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되는 건지, 그래서 건설 면허가 있는가, 현재 그 1,500만 원 이상 되는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 면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 건설 기술자, 잠시만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건축 기능 기술사나 기사가 2명 또는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자본금도 2억, 3억 정도 있어야지만 건설 면허가 나와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국가에서 참 이런 거 잘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자본금이 2억, 3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는 돈 없는 시공사는 공사하다가 떼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술 면허가 있어야지, 기술도 있는 사람들, 꼭 국가에서 정해준, 그냥 내가 좀 공사 좀 했어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가 2명, 3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업체들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90% 이상은 안 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집, 아파트 인테리어도 사실 공사하면 2, 3천만 원 넘잖아요. 근데 혹시 인테리어 하시면서 건설 면허 보고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는 있어야 돼요. 없어요. 원래는 법적으로 1,500만 원 이상 되는 건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업체한테는 AS를 그나마 아파트는 AS 할 게 별로 없지만 단독주택은 AS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자도 많고. 근데 AS를 그 업체가 없어지면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필요한 업체들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를 계약하실 때도 산재보험, 금재보험, 하자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아마 공사하시면서 아마 산재보험, 금재보험 들었다는 소리 신축할 때는 있겠지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낙하로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화장실 칸막이 공사하다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사업할 때가 아니고 직원이었는데 여름 휴가가 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서 그 작업자가 사망이 됐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봤더니 아니 1층 건물인데 왜 사망 사고가 났을까 가봤더니 그 여름에 그 화장실 아무래도 한여름에는 이제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더운 그 화장실 안에서 직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판넬을 자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자르는데 땀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 돼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당시에 회사가 좀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근재보험이 들어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유족들은 이제 시공사 상대로 이제 막 이제 보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공사인가는 무조건 산재를 들어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은 무조건 2천만 원 이상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공사만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족하고 합의하거나 뭐 모든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2억이 든다 그러면은 한 산재보험에서 한 1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근재보험은 이제 민간 보험이에요. 이제 뭐 근로재해 뭐 보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를 많이 드는데 나머지 금액들을 이제 여기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축주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는 거? 그럼 시공사가 와서 다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시공사의 발주처는 어디예요? 건축주분들이에요. 이 유족분들이 만약에 시공회사가 그걸 산재보험, 근재보험 안 드러났어. 그리고 나몰라라고 들어두면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건축주분한테 가서 얘기한다고요. 그건 법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누구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뿐만 아니라 뭐 절단 사고든 무슨 사고든 현장이 워낙 거칠기 때문에 사고는 꼭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계약할 때 꼭 그 드는 업체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까쯤에 얘기했던 뭐 기술 자격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그 건설 면허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아마 건축주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가세거든요. 왜냐면은 환급 받을 수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행위는 부가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이 되는데 1천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주분께서 이제 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은 시공회사가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회사는 재무회계가 부실하고 언제 이거를 맞을 줄 모르는 회사인데 그 1천만 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AS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업체가 건축주분한테만 그렇게 부가세를 회피했겠어요? 많은 이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현장에서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업체는 사라지고 AS 받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성실히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고 이런 리모델링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집이 공사 후에 가치가 올라서 팔았을 때 양도세가 올랐을 때 또 그 계산서를 가지고 또 양도세를 또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집을 이렇게 증여받았을 때도 뭐 또 그걸로 해서 또 이렇게 증여세도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꼭 이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마냥 필요 없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업체를 고르실 때 대부분 분들이 집에서 미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봐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만나고 계약도 집에서 하세요. 본인 집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사무실도 가보고 사무실 규모도 보고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공회사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또는 조그만 상가에서 그냥 이렇게 구석에 그냥 책상 하나 놓고 하는 회사들도 많고 하니까 집 공사하다 보면 뭐 1억, 2억 리모델링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안 갖춰져 있는 회사랑 그것도 검색을 안 해보고 안 알아보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습니다.